오늘의 어린이 책. 안녕하세요. 남윤정입니다. 성평등과 다양성 그리고 포용의 어린이 책을 추천하는 오늘의 어린이 책입니다. 2020년부터 발행된 연간 잡지 오늘의 어린이 책에서 추천한 439종의 도서 가운데 매주 주제를 달리해서 새로운 어린이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4권의 멋진 책들을 들고 왔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오늘 소개할 책들은 다양성의 책들 가운데 표현이 특별히 탁월한 어린이 책들입니다. 텍스트나 이미지의 구체적인 표현이 다양성의 가치를 어떻게 드러내는가는 책의 주제나 내용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어린이 책에서도 이 부분을 매우 면밀하게 살펴서 추천했습니다. 네, 늘 말씀드리듯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질문을 잘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오늘의 어린이 책도 질문에서 출발하는데요. 오늘의 질문은 어린이 책의 인물과 서사에 관한 16번째 질문입니다. 비인간 등장인물이 성별 고정관념에 따라 의인화되지는 않나요? 네, 이 질문의 의미는 어린이 책의 주인공으로 동물이나 자연이 등장할 때가 많은데요. 이때에도 성별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따라 동물과 자연을 묘사하게 되면 어린이 독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게 됩니다. 편견에서 벗어나 동물과 자연을 자유롭게 의인화하는 그런 데 성공한 어린이 책을 소개합니다. 오늘 첫 번째 가져온 책, 그림책입니다. 당근 유치원. 글그림 안녕달, 창비에서 2020년에 나온 책이고요. 저희 오늘의 어린이 책 1권에 소개시켜드렸어요. 48쪽 정도 되는 가로로 통통한, 그래서 약간 정방형처럼 보이는 그런 그림책인데요. 표지를 보시면 동글동글한 곰 선생님이 덩치가 아주 좋은 곰 선생님이 계시고 그 아래로 15마리의 토끼가 각자 개성 있는 표정으로 또 포즈로 그렇게 나란히 서 있습니다. 그런데 뒷줄에 곰 선생님 바로 옆에 빨간 얼굴에 삐죽삐죽한, 토끼들이 다 동글동글한데 이 아이만 빨갛게 삐죽삐죽한 털을 가진 그런 토끼가 보여요. 아마 이 좀 개성적인 토끼가 화자인 것 같습니다. 뒷면을 보면 다람쥐가 잔디에 물을 주고 있어요. 보라색 새가 한 것도 10마리가 넘는데 그런 놀고 있고 잔디밭에 보라색 꽃이 피어 있습니다. 거기에 텍스트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곰 선생님이랑 결혼해야겠다. 곰 선생님을 향한 아기 토끼 마음은 당근당근. 당근처럼 곱고 향긋한 사랑의 인사를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마 그 아동이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긴 것 같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면에 당근 유치원이라고 쓰인 그런 현관이 보이고 당근로 6번지 이렇게 표지판도 있습니다. 거기에 엄마 토끼인지 아빠 토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뒷모습이 보이고 아까 그 빨간 삐죽삐죽한 토끼가 약간 끌려온 듯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끌려서 뒷모습이 보이고요. 유치원 안쪽에서 다람쥐가 이렇게 맞이하고 있어요. 이 다람쥐는 아마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약간 안 들어가겠다고 버티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귀여워요. 그리고 딱 넘겼을 때 우리 선생님은 그렇게 돼 있고 아주 털이 북실북실한 그런 곰의 얼굴인 것 같고 커다란 목만 보이고 발치에 겨우 닿을랑말랑 바짓가랑이를 잡고 있는 그런 빨간 귀여운 토끼가 보입니다.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앞에 우리 선생님은 이어집니다. 목소리만 크고 안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소리치고 있네요. 아이들은 유치원 안에서 아주 재미있게 놀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힘만 세다. 네, 선생님이 여러 마리의 토끼를 안고 들고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곰 선생님 아주 힘드시겠어요? 그 다음 페이지는 유치원 가기 싫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선생님은 앞에서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고 아이들이 따라하고 있어요. 토끼 아이들이 각자 한마디씩 합니다. 너무너무 시끄럽게 선생님 잘 안 돼요. 이거 어린이집에서 했어요. 이렇게 나처럼 해봐요. 선생님 나 그만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빨간 토끼가 말합니다. 재미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가기 싫다 이런 말이 나온 거네요. 또 한 페이지 넘어가니까 이제 다음 날 집이에요. 엄마가 아기를 업고 있고 그 빨간 토끼에게 옷을 이렇게 건네면서 이제
유치원 갈 준비를 시키는 것 같은데 빨간 토끼가 말합니다. 엄마, 나 오늘 유치원 갈 기분 아니야. 그렇지만 아빠에게 이끌려서 유치원에 갑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놀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오늘 선생님이 내 코끼리 보고 멋있다고 하고 내 편을 들어줬다. 네, 조금 전까지는 유치원 가기 싫다 그랬는데 선생님이 이 빨간 토끼가 한 어떤 활동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어요. 우와, 멋있네. 이렇게 하고 장난감 가지고 싸울 때도 이제 친구도 가지고 놀아야지 하면서 빨간 토끼 편을 들어줬어요. 마음이 풀렸겠죠. 게다가 그리고 다른 아이들 몰래 나한테만 당근 사탕도 줬다. 네, 굉장히 마음을 잘 헤아려주는 그런 당근을 주면서 이렇게 빨간 토끼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런 곰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 유치원 가기 싫었던 삐죽삐죽 빨간 토끼는 우리 선생님은 예쁘다 이렇게 말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이제 유치원에서의 아주 재미있는 일상이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유치원에 처음 간 어린이들의 어떤 불안을 이렇게 풀어주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런 스토리의 그림책인데 여기에 선생님들이 재미있어요. 커다랗고 몽실몽실한 그런 곰 선생님, 또 웃음이 아주 귀여운 여우 선생님, 또 꾀돌이 같은 미소의 파란 고양이 선생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원장 선생님, 뒷마당에 물을 주던 그런 다람쥐 원장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 사이에서 이렇게 아이들은 친근감을 갖고 또 모두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선생님들은 관대하고 이런 유치원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너무 이상적인가요? 네. 어쨌든 이렇게 동물을 주인공으로 해서 비유적으로 풀어낸 그 유치원 이야기인데요. 토끼, 곰, 다람쥐, 여우, 고양이 모두 그 저마다의 할 일을 하고 자유롭게 소통하고 또 문제가 있어도 잘 해결하는 선생님이 있다는 게 그런 게 이제 웃음 짓게 하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이 그림책에 대해서 다음 북클럽은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늘 화난 듯 삐죽삐죽하게 생긴 빨간 토끼는 덩치도 목소리도 너무 큰 곰 선생님이 부담스럽고 유치원도 가기 싫다. 하지만 빨간 토끼는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다정한 곰 선생님에게 금세 빠져든다. 아이들 눈에 비친 어른의 모습처럼 압도적으로 커다랗지만 성별과 체형으로 정형화하지 않은 선생님들 캐릭터 표현이나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평등한 일상 묘사가 돋보인다.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저는 이 그림책에서 그 곰 선생님이 마지막에 푸앗하고 웃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지난 일을 떠올리며 웃었을 것 같다. 이런 짐작은 좀 들지만 왜 웃었을까? 이런 궁금증을 좀 자아냅니다. 또 요 앞 장면에 빨간 토끼가 이제 곰 선생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안 되겠다. 결혼해야 되겠다. 곰 선생님이랑 이렇게 말하지만 엄마의 설득으로 다음에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기억을 떠올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이렇게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 이 빨간 토끼는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들, 엄마, 아빠, 할아버지, 개아주머니까지 모두에게 결혼하겠다고 우기는 아이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토끼 부모는 아이가 고집 피우며 이제 선생님한테 매달릴 때 쿡쿡거리면서 웃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얘기해 주죠. 네가 많이 먹고 곰 선생님만큼 크면 그때 결혼하자. 이렇게 달래는 거죠. 안 돼. 그런 건 있을 수 없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이에게 맞게 그렇게 아이를 지도해 주는 그런 재미난 그런 장면들 참 전 기억에 남습니다. 이 그림책의 작가 안녕달은 약간 좀 미스테리한 그런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기소개에 까마귀가 날아오는 산 중턱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수박수영장, 할머니의 여름휴가, 메리, 안녕, 당근 유치원, 누나이 아주 많은 작품을 쓰고 있고요. 쓰는 작품마다 아주 관심을 받고 있는 인기 작가입니다. 사실 아기 토끼가 새 유치원에 가서 몸집도 목소리도 크고 힘도 장사인 그 곰 선생님을 만나서 선생님과 마음을 나누고 유치원에 적응해가는 그런 어떤 평이한 과정을 그렸지만 그런 어떤 과정이 굉장히 동화적인 따스함이 이렇게 어려 있어서 공간 전체가 아주 특별하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유년의 아이들이 낯선 환경에 적응하려는 그런 노력을 응원하면서 동시에 아이들을 이렇게 잘 돌보는 선생님들까지 위로하는 그런 그림책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책 장수탕 선녀님이라는
책이고요. 백희나 글그림 책 읽는 곰에서 2012년에 나왔고 저희는 오늘의 어린이 책 1호에서 소개시켜드렸습니다. 표지를 봤을 때 아주 압도적입니다. 선녀님인 것 같은데 위로 짙은 눈에 초록색 아이섀도우, 또 야구르트를 굉장히 쪽쪽 맛있게 빨아먹는 그런 모습이에요. 머리에는 이렇게 선녀님의 헤어스타일 그대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얼굴이 정면으로 보입니다. 붉게 얼룩덜룩한 인형인데 이게 선녀님인 거죠. 뒷표지를 보면 파란 타일, 아마 목욕탕, 장수탕 타일인 것 같아요. 오래된 타일이 보이고 면지를 보면 목욕탕의 내부가 보입니다. 파란 타일과 탕, 욕조가 보이고요. 하나 더 넘기면 목욕탕의 굴뚝이 나타납니다. 예, 속표지에 옛날 목욕탕, 요즘에 동네에 이런 목욕탕 보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붉은색 벽돌조의 그런 목욕탕 굴뚝이 보여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욕합니다. 우리 동네에는 아주 오래된 목욕탕이 있다. 어른 4,000원, 미취학 아동 3,500원. 큰 길가에 새로 생긴 스파랜드에는 불가마도 있고 얼음방도 있고 게임방도 있다는데 엄마는 오늘도 장수탕이다. 그래도 한 가지. 울지 않고 때를 밀면 엄마가 요구르트를 하나 사주실 거다. 그리고 하나 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냉탕. 덕지 너 감기 걸려도 엄만 모른다. 네, 주인공 어린이 이름이 덕지입니다. 풍덩풍덩 발딛고 개엄치기 어푸어푸 국가대표 덕지 선수 금메달. 꾸르륵 으악 배가 침몰한다. 그런데 네, 덕지가 물탕에 이렇게 있는데 뒤에 뭔가가 나타났어요. 이상한 할머니가 나타났다. 이게 표지에서 만났던 장수탕 선녀님이 탕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예, 얼굴이 표지보다 더 어떻게 보면 그로테스크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엽고 예, 그런 할머니가 목욕탕에서 나타났습니다. 덕지를 만나러 오신 거죠. 장수탕 선녀님은 장수탕에서 만난 덕지와 선녀 할머니의 특별하고 마법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덕지의 이 상상은 누구를 만났기에 이렇게 빛나는 이야기로 탄생했을까요? 입구에서 돈을 받던 주인 할머니가 연상대에서 이런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물에서 놀다가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떠올리고 혼자 지어낸 것일지도 모르죠. 이 이야기에서 덕지는 혼자서도 아주 잘 노는 그런 어린이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책이 표현적으로 특별한 이유는 늙은 몸 그리고 어린 몸을 정면으로 그려낸 그 시선과 그 과감함에 있습니다. 축 늘어진 피부 또 얼룩덜룩한 피부가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고 또 이 서사를 따라가다 보면 굉장히 아름답게 여겨집니다. 그 세상에서 보통 말해지는 외면적인 아름다움의 그 경계 밖에 있는 늙은 몸과 어린 몸이 서로를 위하는 그런 따스한 연대가 이렇게 마침내 뭉클하게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음 북클럽은 어떻게 리뷰했을까요? 선녀와 나무꾼의 그 선녀가 쭈글쭈글한 할머니가 된 채 동네 목욕탕에 삽니다. 엄마와 목욕하러 온 아이와 그 할머니 사이에 신나는 놀이, 유토로 만든 생생한 표정과 몸짓의 인형들이 놀랍도록 역동적인 장면들을 만들어냅니다. 유년, 장년, 노년을 가리지 않고 여자들의 벗은 몸을 생기의 원천으로서 드러내는 작가의 뚝심도 놀랍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덕지가 이제 집에 와서 감기에 걸려요. 목욕탕에 가서 냉탕에 그렇게 놀았으니까 어쩌면 당연하죠. 어린 시절에 저도 목욕 다녀와서 감기 걸렸던 그런 경험과 이렇게 딱 붙는 장면인데 집에 와서 이렇게 누워있을 때, 감기에 걸려서 누워있을 때 선녀님과의 인연이 이어집니다. 이때 선녀님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림책을 제가 쭉 읽어드렸는데 이 그림책은 텍스트도 좋지만 이 그림, 유토로 만들어진 이 인형들을 보는 그런 즐거움을 뺀다면 사실 그림책을 안 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꼭 그림책을 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에 한번 푹 빠져보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그림책의 작가는 백희나 선생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마법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작가 소개가 되어 있네요. 백희나 작가는 너무 많은 인기 작품이 있고 또 작품도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그런 작가입니다. 구름빵, 달샤베트, 어제저녁, 또 장수탕 선녀님 이 작품이 있고 이상한 엄마, 알사탕, 또 연희와 버들노령, 최근에 해피버스데이까지 그 작품도 많고 2005년에 볼로냐에서 상을 받은 이래로 여러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고 2020년에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상을 받아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던 또 우리 그림책이 얼마나 멋진지 그렇게 알리게 했던 탁월한 그런 작가이기도 합니다. 출판사에서 전해준 자료를 조금 봤더니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장수탕 선녀님의 초판인데요. 2024년 4월에 새 판이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몇 가지 변경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 초반에 보면은 목욕탕 요금이 어른이 4,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너무 싸죠. 7,500원으로 수정이 됐다 그러고 또 아동 요금은 5,000원으로 인상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가 상승분을 고려한 그런 변경인 것 같고 또 초기 원고가 거의 다 살아있지만 텍스트에 아주 섬세한 변화를 주었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비교해보기 위해서라도 새 판을 한번 구입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 번째 책, 이색 다 바나나라는 그림책이에요. 제이슨 풀포드, 타마라 숍신 그림이고요. 신혜은 옮김, 봄볕에서 나왔습니다. 2022년 그림책인데요. 자그마한 판형이지만 굉장히 단단한 하드보드 그림책 제작한 방식이 그렇고요. 앞표지에는 이색다 바나나라고 쓰여 있고 초록색에서 노란색도 있고 또 회녹색까지 있는 그 위에 바나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뒷표지에는 색환, 색지가 이렇게 붙어져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풀이 분홍색일 수도 있어. 알도 마찬가지고. 구름은 무슨 색일까? 또 사과는 각각의 색깔판에서 놀라운 답을 찾아봐. 네, 아래에 그 15가지 색깔판이 있는데 여기에 풀색도 있고 알, 구름, 사과색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색은 아닐 거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지를 넘기면 바로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과가 항상 빨간 건 아니야. 이런 색도 있어. 그레니 스미스 사과 먹어본 적 있어? 핑크레이디 사과는? 아님 골든 딜리셔스 사과는? 풀도 항상 초록은 아니지. 그런가요? 풀은 초록인 줄 알았는데 풀도 항상 초록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구름은 보통 흰색이지만 폭풍을 칠 때 다시 봐봐. 해질녘에도 한밤중에는 어떤 색일까? 그리고 아주 오른쪽은 계속 여러 가지 색깔판이 쭉 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의 텍스트를 읽으면서 그 중에서 제시되는 색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재미도 있네요. 장미는 빨간색, 이거나 노란색, 오렌지색, 그리고 믿기는 어렵겠지만 녹색도 있단다. 네. 이런 식으로 쭉 어떤 사물들, 사과, 풀, 장미, 또 불, 흙, 얼음, 에뮤, 개까지 이렇게 바나나에 이르기까지 색이 정말 다채롭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다 보면 지금까지 제가 뭘 보고 무엇을 안다고 했던 걸까 이렇게 좀 되묻게 되는 그런 그림책이네요. 사물과 색을 인식하는 우리의 눈과 또 귀의 착각 혹은 한계를 색지라는 표현만으로 직접적으로 드러내서 어떤 세상의 다양함, 또 세상을 인식하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지적하고 사고의 지평을 넓혀주는 그런 그림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 대해서 다음 북클럽은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빨간 것은 사과, 하지만 사과가 항상 빨갛지는 않습니다. 그레니 스미스 사과는 연두빛이고 골든 딜리셔스 사과는 금빛이 돕니다. 노란 것은 바나나, 하지만 바나나는 익은 정도에 따라 갖가지 색을 띱니다. 풀 하면 초록빛이 떠오르지만 마른 풀은 연 갈색이고 구름 하면 회색이 떠오르지만 해질녘 구름은 붉은 빛을 띱니다. 사람의 피부색도 저마다 모두 다른데 인종 구별은 얼마나 무의미한가요?
세상 만사를 한 가지 방식으로만 바라보는 편견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양성의 아름다움을 느껴볼 수 있는 그 작가의 메시지를 컬러 차트 같은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로 전달하는 그림책입니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저는 이 그림책에서 마지막에 번역자의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뒷표지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보았을 때 난 그동안 도대체 뭘 본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저에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무언지를 생각해 보게 했습니다. 최근에 분홍색 당근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머, 당근이 분홍이라고? 주황 아니고? 라며 깜짝 놀랐답니다. 20년 전 미국 요세미티 공원으로 가는 길에 들판 가득 핀 노란 꽃이 토끼풀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도 똑같이 반응했지요. 저게 토끼풀 꽃이란 말이야? 토끼풀 꽃은 하얀데 플로리다에서 만난 오리는 전혀 오리 같지 않고 꼭 오리 공룡처럼 생겨서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다양한 외양 속에 존재하는 실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외양과 실제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에도 적용됩니다. 고양이한테 개 가면을 씌워놓고 이게 고양이일까 개일까 하고 묻거든요. 결국 세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우리에 대한 알아차림으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외양과 실제 속에서 무엇을 찾고 또 보게 될까요? 신혜은 번역가가 이렇게 책을 소개한 게 이 책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관문인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그림책의 작가는 제이슨 풀포드인데요. 원래 사진작가라고 합니다. 또 그래픽 디자이너로 또 비영리 단체에서 이렇게 활동하기도 하고 그런 작가이고요. 우리나라에는 이색다 바나나가 외에 또 여러 작품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린 타마라 숲씨는 일러스트레이터로 뉴욕에 있는 어떤 레스토랑 요리사이기도 하다고 하네요. 네, 다양한 재능을 가진 작가님인 것 같아요. 이 두 작가는 미국 휘트니 뮤지엄과 협업을 통해서 이 그림책 이색다 바나나를 출간했는데 현대 어린이미술관 열린 서재에 원서가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책의 원서를 소장하고 있는 독자가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 어렵지 않은 영어에 다채로운 색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라면 이 이야기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 책인 것 같습니다. 색깔판만으로 아주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우리의 고정관념과 세상의 다양함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강력함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그림책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 번째 책, 오늘 수집가 동시집입니다. 김물 동시집, 창비에서 2022년에 나왔고요. 저희 오늘의 어린이 책에서는 3호에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앞표지에는 가방을 맨 안경 쓴 어린이가 보이네요. 가방을 앞으로 맸어요. 가방 안에 오늘을 수집했을까? 그런 궁금증이 들게 하는 표지고요. 뒷표지에는 가방이 이렇게 조금 열리고 있고 그 뒤로 어린이가 빠꼼히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특별한 순간으로 바꾸는 마법, 포근하고 다정한 마음을 담은 동시집. 아동문학 평론가의 이렇게 평과 함께 이 동시집을 알리는 그런 내용이 실렸는데 오늘 수집가에는 모두 52편의 시가 실려 있습니다. 소개글처럼 평범한 일상을 특별한 순간으로 바꾸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시의 가장 큰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앞서 소개한 그림책 3권이 이미지 표현이 특별히 서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책인 반면에 이 책은 그 말 자체가 서사의 말의 표현 자체 그것만으로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근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동물을 알레고리로 쓰면서 다양성의 가치를 이렇게 드러낸 그림책이고 장수탕 선녀님은 몸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어떤 방법이나 이미지 자체에서 새로움을 더한 그런 그림책이고요. 이색다 바나나는 우리 고정관념을 깨는데 그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책이었죠. 그에 비해서 오늘 수집가는 언어가 일상을 낯설게 만들고 새롭게 보게 하는 언어 표현 그 자체의 강점이 가장 잘 살아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동시집에 대한 다음 북클럽의 리뷰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창비 어린이 신인문학상을 수상한 김물 시인의 첫 동시집입니다. 모두 52편의 동시에는 트램펄린을 힘차게 내디뎌 눈높이보다 높은 세상을 보려고 솟아오르는 어린이들이 등장합니다. 바닷물을 신었다 벗었다 하며 놀다가 바다를 떠나며 다리에 바닷자국이 남겨져 있음을 알고 무겁게 매달린 책가방이 아니라 단단한 여행가방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교실과 학원으로 이어지는 답답하게 바랜 오늘은 비록 안타깝지만 가늘고 힘없던 생각이 단단해질 것을 믿는 어린이들이 사랑스럽습니다. 작고 연약한 대상에 포근하게 머문 시인의 살뜰한 눈길을 따라 꼭 소리내 읽어보길 권합니다. 이렇게 리뷰했네요. 시는 직접 읽어봐야 어떤지 알 수 있죠. 제가 몇 편을 오늘 뽑아왔거든요. 그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는 트램펄린이라는 시입니다. 내 눈높이보다 높은 세상을 본다. 물컹한 바닥을 차고 떠오른다. 하늘을 향해 쉼없이 솟아오르는 아이들. 휘청 몸이 기울어지면 더 힘차게 발을 굴러 몸을 세운다. 숨이 벅차 두 뺨이 불그레해진 얼굴들. 이 위에서 영원히 뛸 수는 없어. 하나 둘 아이들이 아래로 가라앉는다. 더 높은 세상을 본다. 내 발밑에는 아직 트램펄린. 네, 아이들이 하늘 위로 퉁퉁 펑펑 그 트램펄린을 구르면서 뛰어오르는 그림과 함께 이 시를 읽으면 그 장면도 떠오르고 아이들 마음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는 이 시집의 표제작이죠. 오늘 수집가. 오늘 아침 눈도 뜨기 전 귀 옆에 떨어진 얼른 안 일어나냐를 제일 먼저 주워넣고 밤새 게임하느라 배터리 바닥난 휴대전화는 주머니에 찔러넣고 속속들이 어지러운 내 방은 집 속에 구겨넣고 이름 없는 나를 서둘러 교실에 집어넣었다가 몇 개의 학원에 옮겨 담았다가 편의점 의자 위 밤을 깔고 앉아 삼각김밥과 사과맛 요구르트를 차곡차곡 뱃속에 넣다가 본 마른 나뭇잎들의 시끄러움. 오늘은 매일매일 있고 내가 주워 담은 것들이 바래지는 시간. 네, 아이들의 일상이 이렇게 쫙 펼쳐지네요. 밤에는 어떤지, 또 학교 가는 길은 어떤지, 교실에서 학원에서의 그런 하루의 일상을 수집한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주워 담은 것들이 바래지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조금 마음 아픈 느낌도 들죠. 예. 그림은 아이들의 어떤 물건들이 바닥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남윤립 그림 작가가 그렸는데요. 글과 그림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시 읽어드릴게요. 바다를 신다. 바닷속에 발을 넣는다. 촉촉하게 신기는 바다. 내 발끝은 대서양에 맞닿고 물고기들이 뱉어낸 숨방울들이 간질간질. 무릎까지 끌어올렸다가 발목까지 내렸다가 신었다 벗었다 하던 바다를 두고 간다. 다리에 남은 바다 자국. 예, 바다에 갔을 때 경험, 바다에 발을 담그는 것을 신발을 신는 것하고 비유해서 근데 그 발끝이 대서양까지 맞닿는다고 아주 포부가 크고요. 그러면서도 또 숨방울들이 간질간질하다 아주 섬세한 그런 느낌이 드는 시예요. 그림은 엄마 손잡고 바닷가 걷는 그런 어린이가 그림에 보입니다. 다음 네 번째 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엮기. 친구 뒷머리를 갈래내어 따주듯 뒤죽박죽이던 생각을 한데 모아 엮다 보면 가늘고 힘없던 생각들이 단단해진다. 어떤 생각들은 짧게 자라 마무리 지어지고 어떤 생각들은 라푼첼의 머리카락처럼 길고 길게 자라날지도 모르지. 정전기 오른 듯 치솟는 생각은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 잠잠히 가라앉으면 자분자분 엮어간다. 지금 밤새 생각을 엮고 있는 나처럼 불 꺼진 방에서 누군가 엉켜있는 생각을 빗질하고 있는지 모르지. 이 시의 화자는 조금 전에 바다를 신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성숙하게 느껴지죠. 까맣까맣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모습들, 또 그 자신의 생각을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느낌, 그런 게 들고요.
뭐랄까 사춘기에 접어든 어떤 어린이의 모습이 떠오르는 그런 시입니다. 마지막 시 한 편만 더 읽어드릴게요. 5편째인데요. 검은 비라는 작품입니다. 검은 비. 일요일 낮 갑자기 밖이 캄캄해졌다. 먼지때 낀 지하 창문, 검은 줄 흘러내린다. 건물 밖 마트 주차 아르바이트하는 우리 형. 늦은 밤 흙탕물 잔뜩 튄 옷으로 돌아오겠지. 네, 이 작품은 형을 생각하면서 비 오는 날 형 걱정하는 그런 동생의 마음이 느껴져요. 따뜻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조금 마음 아픈 그런 장면이기도 한데 이렇게 형을 떠올리는 어떤 따스함? 그런 게 시에서 잘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담긴 작품은 트램펄린 놀이를 하는 어린이라든지 또 하루 일상을 이렇게 좀 전개하는 어린이의 모습이라든지 바다에 간 이야기 또 혼자 이렇게 생각에 잠기는 모습 또 비 내리는 장면 이런 게 다 평범한 그 우리 일상이죠. 이런 것을 어떤 특별한 시선으로 또 새로운 시선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시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 작가 김물 작가는 2016년 어린이와 문학에서 동시 추천으로 등단했고요. 2018년 창비 어린이 신인문학상에 수영장에서 왜 4편의 동시가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그래요. 작가님은 마음 닿는 곳에서 자라는 시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에처럼 시가 많이 읽히는 나라가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유수한 출판사에서 매년 신간 시집이 시리즈로 나오고 있고 매달 출간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사실 많지 않다고 그래요. 노벨문학상 받은 한강 작가도 시인으로 출발했죠. 그래서 시적 언어를 소설에 담아내고 있다 이런 평을 받았는데 좋은 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동시도 있다는 걸 이런 동시집을 통해서 독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시집에 대해서 아동문학 평론가 김재곤의 어떤 설명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상과 사소한 풍경들이 김물 시인의 언어를 통과하는 순간 모두 반짝이는 무언가로 다시 태어난다. 그의 시에서는 언어의 지시적 기능 이상을 넘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일상어가 따르지 못할 어떤 힘이 느껴진다. 온전히 자신만의 시선으로 세계를 보려는 시인의 태도에서 빚어진 힘이다. 닫혀있는 세계에서 열린 세계로 가려는 몸짓의 결과물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썼네요. 오늘 준비한 4권의 책, 그림책 3권과 동시집 1권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미지든 글이든 표현 그 자체가 어떤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한다는 걸 새삼스럽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어린이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어린이 책 지금까지 진행의 남윤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